이번 시간은 우리가 컴퓨터랑 친해지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은데 컴퓨터와 친해지고 또 컴퓨터를 조립하거나 또 설치한다는 것이 또 얼마나 쉬운 일인가 그것을 알아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그냥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조립도 해보고 나중에는 견적도 내서 구매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부품들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간단히 준비된 그림들을 보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컴퓨터 부품들의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는 CPU라는 게 있었고 또 무엇이 있었나요? 메인보드라는 게 있었죠. 네, 메인보드라는 게 있었습니다. 메인보드, 이렇게 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드라고 되어 있는 메인보드가 있었고, 또 메모리라고 불리는 램이 있었습니다. 램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픽 카드라고 불리는 것이 있었죠. 그래픽 카드. 네. 그리고 저장 장치가 있는데 SSD라고 불리는 저장 장치가 있다. 그다음에 SSD 중에도 이게 반도체로 된 타입의 저장 장치도 있다라는 것을 보셨습니다. 또 저장 장치에는 속도가 조금은 느린 하드 디스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파워 서플라이라고 부르는 전원을 공급해주는 장치가 있었는데, 자, 이것은 무엇에 비교를 했었죠? 네, 심장에 비교를 했었습니다. 좀 약간 실물을 좀 보여드리려고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거는요, 그러니까 컴퓨터 케이스 깡통입니다. 아무것도 없죠? 자, 여기에 부품을 장착하는 건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카메라가 지금 이게 핸드폰 카메라거든요. 그래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글씨가 써져 있는 게 좀 보이시죠? 자, 저처럼 CPU 만질 때 이렇게 만지면 어떻게 되시는지 아세요? 네, 고장 납니다. 고장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만지시면 안 됩니다. 자, 각 부품의 소요 전력을 알면 모두 합산하여 파워 용량을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네, 보통 예전에는요, 파워가 종류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계산을 해서 했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게임을 하거나 그러지만 않으시면 고도의 높은 연산, 그런 계산을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면 200에서 한 300 정도도 안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500와트 정도의 파워만 사용하셔도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건정심님은 아주 자세하게 잘 알고 계십니다. 네, 부품마다 전력의 소모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 표시가 돼 있습니다. 표시가. 그래서 그 부품마다 몇 와트 정도를 사용하고 또 몇 볼트를 사용하고 표시가 돼 있는데, 사실은요, CPU, 네, 그래픽 카드 이거 외에는 많이 쓰지 않습니다. 겨우 몇 와트, 몇십 와트 이렇게만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를 많이 먹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이시는 이 CPU는 한 90와트 정도 먹습니다. 90와트, 90 정도 먹고요. 좀 성능이 좋은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한 230, 250 이 정도 먹습니다. 그럼 두 개만 합쳐도 300이 넘잖아요. 그러면 안정적으로 돌리려면 500에서 600와트 정도의 파워를 쓰셔야 된다는 거죠. 네, 경우에 따라서 600에서 800와트 맞습니다. 네,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산하실 수 있다면 그 안에 있는 부품표를 보면서 계산하시면 되는데, 주로 전기를 먹는 거는 CPU와 그래픽 카드다. 그 두 개가 300에서 400까지도 먹는 경우도 있다. 근데 최근에 나온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하게 전기를 많이 먹습니다. 열도 엄청 내고. 그러다 보니까 800뿐만 아니라 1200와트의 파워를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와트 이런 단어는 까먹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집에서 쓰는 평범한 그런 컴퓨터는 500와트 정도만 해도 충분하시다. 그런데 게임하겠다, 어떤 큰 작업을 한다 그러시면 말씀하신 대로 600에서 800 정도는 쓰셔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자, 여기 CPU 보이시면요, 여기 금색 보이시죠? 이게 지금 금판처럼 보이시는데 이게 사실은 동글뱅이 그 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동글동글한 이게
1200개면 메인보드도 숫자 1200이 들어가 있는 부품을 사셔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 1000. 근데 이걸 개수를 세냐? 그렇지 않죠. 네. 뭐 세보셔도 됩니다. 난 믿을 수 없어. 1200개인지 세볼 거야. 세보셔도 되지만 여기 부품을 사실 때 써져 있으니까요. 또 앞에 이제 성능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보니까 2.8GHz, 2.8의 성능을 낸다고 했나요? 제가 아까 보여드린 예시보다는 성능이 좀 떨어지는 CPU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여기 부분이 바로 메인보드에 이렇게 장착이 돼서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또 메인보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보신 거랑 비슷하시죠? 자,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이 CPU와 연결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핀 개수가 CPU와 맞아야 동작이 된다. 여기 보시면 전원부 페이지 기억나시죠? 그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주는 기능하는 여기 4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린 것보다 성능이 조금 떨어지는 거죠. 네. 떨어지는 겁니다. 또 이쪽에 보시면 네, 여기 이게 바로 램 끼우는 곳입니다. 램. 메모리 끼우는 곳. 길다랗죠?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여기는 장착만 할 수 있습니다. 장착만.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래픽 카드 끼우는 곳. 아까 길다란 거 꼽는 거 보셨잖아요. 네, 여기가 바로 거기고요. 여기는 추가적인 어떤 장치, 뭐 내가 음악을 작업한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난 더 고성능의 부품이 필요하다. 그런 분들은 여기다가 장착을 하시는 거죠. 네, 여기다가 그래픽 카드. 그리고 아까 뭐 칩셋 뭐 이런 거 기억나시잖아요. 뭐 숫자랑 영어랑 섞여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기억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칩셋이 달린 부분은 항상 방열판이 붙어 있습니다. 왜냐면 칩셋이라는 건 결국 계산을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열을 받거든요. 사람도 수학 열심히 풀다 보면 열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열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열을 발산하는 철판이 달려 있습니다. 자, 이런 거 이렇게 보통 메인보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맞습니다. 메인보드. 네. 가운데 보이시는 게 CPU 꽂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옛날 거라서 이렇게 성능이 좋아 보이진 않으시죠?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모니터와 연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뭐 요거 같은 경우에는 USB 연결하는 부분. 지금 보시면 이 두 부분이 이 두 개의 지금 단자 보이시잖아요. 요게 모니터랑 연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모니터랑 연결할 수 있는 부분. 그러면은 문제를 내드릴까요? 이 두 개가 달려 있다는 얘기는 그래픽 카드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아마 이미 다 대답을 하셨겠죠? 네, 맞습니다. 이게 달려있다. 이 그래픽 단자가 달려있다는 얘기는 그래픽 카드가 없어도 동작한다 라는 말입니다.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얘는 그래픽 카드를 사지 않아도 되니까 비용이 뭐 1, 20만 원은 최소 아껴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근데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필요합니다. 네,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게 필요하냐? 이 기본적으로 내장된 이 기능, 비디오 기능은 성능이 아주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고성능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권필성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고성능 작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것만 가지고 쓰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픽 카드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거 필요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우리나 이렇게 방송하시거나 또는 뭐 게임을 하시거나 뭐 이렇게 인터넷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화면으로 많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픽 카드가 필요합니다. 이 제품은 지금 뭐 그냥 없어도 되는 제품이긴 한데요. 자, 이번에는 메모리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것도 삼성 메모리인데 지금 카메라가 핸드폰 카메라라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까 기억나시죠? 초록 색깔 판에, 길다란 판에 여기 스티커도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반도체도 붙어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금색 이렇게 메인보드에 꼽는 곳도 보이시죠? 네, 메인보드에 꽂는 거 이렇게 꽂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꽂는 장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꽂는 장면 여기 보시면 메인보드에 홈이랑 램에 홈이 있거든요. 거기랑 맞추시고 홈에 맞춰서 이렇게 끼우신 다음에 세게
꽉 누르시면 혹시 소리 들으셨나요? 따닥. 네, 이렇게 장착을 하시는 겁니다. 조립된 거예요. 이왕 하는 김에 CPU도 조립해 볼까요? 여기 걸쇠가 있어요. CPU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떨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걸쇠가 따로 있습니다. 뇌가 우리 머리에서 분리가 되면 큰일 나잖아요. 비유가 너무 이상한가요? 요것도 홈이 있는데요. 홈에 맞춰서 이렇게 홈에 맞춰서 핀을 올려 놓으시고 잘 이쁘게 올려 놨다면 이렇게 닫아 주시고 걸쇠를 이렇게 걸어 주시면 CPU와 메모리가 장착이 되신 거예요. 끝난 겁니다. 네. 너무 간단하지 너무 간단하시죠? 네,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래픽 카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따가 여기다 조립을 해야 되니까 여기다 좀 두고 그래픽 카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픽 카드는 제가 모양만 비슷한 걸 좀 가져와 봤는데요. 자, 그래픽 카드. 그래픽 카드는 고성능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는 작업이라 항상 이렇게 선풍기 같이 펜이 달려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거 있죠? 여기 이 금색 부분. 이 금색 부분을 어디다 꼽을까요? 금색 부분을 이거 보이시죠? 여기 길이가 묘하게 딱 맞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네네. 제가 일부러 그래서 너무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그림만 보여드리면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요거를 여기다가 꼽는 겁니다. 자, 꼽는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그 홈에 딱 맞게 들어가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세로로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꾹 누르면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자, 이렇게 조립이 되는 겁니다. 네. 너무 간단하시죠? 더 많은 걸 기대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네. 컴퓨터 조립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저처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서 막 비비면서 하면 정전기 때문에 고장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조립하시는 분들은 자, 이제 장갑을 끼거나 이렇게 정전기 방지 처리가 된 곳에서 작업을 하신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CPU는 열을 받기 때문에 항상 그 쿨러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잠깐 철소리가 나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자, 그 CPU에 들어가는 쿨러가 바로 이겁니다. 네. 쿨러. 이게 이제 돌면서 CPU를 식혀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CPU와 맞닿는 부분이에요. 근데 뭔가 이렇게 약간 지저분해 보이시죠? 뭔가 지저분해 보이시죠? 회색깔로 아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지저분한 게 아마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CPU와 쿨러를 연결해서 열을 쉽게 전달해주는 약품이 발라져 있습니다. 약품이. 서멀 그리스라고 불리는데 용어는 모르셔도 된다는 거. 서멀 그리스라고. 이게 열을 쉽게 전달하는 전달 물질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을 받으면 얘가 녹으면서 열을 좀 쉽게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게 만약에 약을 닦으면요. 이걸 닦아내고 연결하면 열 전달이 잘 안 돼서 CPU가 갑자기 고장 납니다. 열 받아서 이제 컴퓨터가 꺼져 버리거든요. 약품이 꼭 발라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메인보드의 규격에 맞게 이렇게 장착을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자, 쉬는 시간이 벌써 또 이렇게 다가왔는데요. 쉬는 시간까지 또 몇 가지 부품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게 뭘까요? 맞춰보십시오. 자, 제가 손바닥만 하다고 했던 이 부품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앞에 보시니까 이제 더 확실하시죠? 이게 바로 SSD입니다. 반도체 타입의 SSD. 네. 반도체 타입의 SSD. 여기 보시면 이제 용량도 120이다 이렇게 써 있는데 아까는 뭐 초점을 잘 줬더니 또 초점을 잘못 잡네요. 요거는 SSD입니다. 네. 약간 램이랑 만드는 방식은 비슷합니다. 반도체끼리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방식은 비슷한데요. 아까 램은 여기 이미 지금 얘가 자리 잡고 들어가 있었어요. 네, 요게 이제 램입니다. 램은 보통 이렇게 길다랗게 생겼습니다. 근데 만드는 방식은 똑같기 때문에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하면 램이야 SSD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비슷하게 만들어지니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SSD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하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쇳덩어리입니다. 쇳덩어리입니다. 무겁습니다. 요게 바로 이제 하드디스크. 요게 이제 하드디스크입니다. 아까 보여드린 건 이제 SSD도 저장 장치고. SSD, 하드 이렇게 빠르게 보여드렸는데, 그래도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요게 이제 SSD인데요. 굉장히 좀 작죠, 가볍고, 이 안에 이제 반도체가 들어있어서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읽고 쓰고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게 여기 컴퓨터랑 연결되는데 이렇게 바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전선을 이용해서 연결을 하는데요. 보통 이런 전선을 사용해 가지고 컴퓨터와 이제 연결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끝과 끝을 연결해서 통신을 하는 거죠. 자, 이거랑 비슷한 게 오래전부터 사용한 하드디스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쇳덩어리 같이 생겼는데요. 이거 무겁습니다. 이거 1kg? 1kg 될까요? 네. 1kg가 뭐 무겁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고정되는 겁니다. 1.5kg, 1kg. 네, 요거 맞으면은 굉장히 아픕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뒤에 규격이 있어서 요것과 케이블을 연결해서 메인보드와 결합을 시켜서 동작을 시키는 거죠. 자, 그걸 또 어떻게 결합하느냐 이것도 한번 보여드려야겠죠. 그 아까 메인보드에 SATA 커넥터라고 불리는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여기거든요. 네, 여기입니다. 여기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여기에다가 아까 보여드린 케이블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고 이 반대쪽을 이제 하드 디스크 꼽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연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데이터를 주고받는 케이블 연결이 완료가 된 겁니다. 근데 보니까 여기가 하나 남잖아요. 여기는 이제 이따가 전원 파워 서플라이 보여드릴 때 꽂는 걸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전기를 공급하는 케이블을 꽂는 장치입니다. 이렇게 간단하죠? 메인보드 조립하고 하드디스크를 케이블로 연결하고 이렇게만 하면 연결이 끝나는 겁니다. 뭐 엄청나게 뭐 조립한다고 해서 뭐 이걸 뜯어서 뭐 하는 게 아니라 나사 조이고 선 연결하고 요 정도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안 보여드렸던 이제 파워 서플라이를 보여드려야겠죠. 자, 이게 하드 디스크보다 더 무겁습니다. 아이고, 소리가 자꾸 나서 죄송합니다. 자, 보시면 엄청 크죠? 이게 제 손바닥보다 크진 않네요. 네, 손가락이니까 이건 이 정도 크기가 되는데 여기가 한 120mm 정도 됩니다. 120mm 가운데가 그러니까 뭐 130mm, 140mm 정도 되겠죠. 네. 이 규격은 보통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내 컴퓨터에 맞는 적당한 파워를 그냥 선택만 하시면 대부분이 이제 이런 모양, 이런 네모난 박스 형태로 제작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전기를 공급하는 이렇게 초점이 맞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220V 전기를 공급하는 곳이 있고 여기는 전기를 넣을 거냐 말 거냐 스위치가 있습니다. 얘가 켜져 있어야 전기를 공급하고 컴퓨터의 전원이 켜지겠죠. 네, 이게 꺼져 있으면 전기가 공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느 순간 뭐 테스트를 하거나 컴퓨터를 분해할 때는 이거를 꺼 놓으셔야 안전하겠죠. 이렇게. 네, 여기는 이제 열을 식혀주는 이렇게 팬이 달려 있고 여러 형태의 이제 선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보시면 요거는 메인보드에 꽂는 겁니다. 메인보드에 여러 가지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뭐 전기를 많이 먹기 때문에 이렇게 큰 장치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용도에 따른 여러 가지 선이 있습니다. 이게 각각의 선이 용도가 다릅니다. 어떤 선은 12V를 공급하기도 하고, 어떤 선은 3.3V를 공급하기도 하고, 어떤 선은 5V를 공급하기도 하고, 어떤 건 접지선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런 선의 용도까지는 전혀 모르셔도 되고요. 요건 역시도 파워를에서 구매하시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모양에 따라서 그냥 꽂기만 하시면 됩니다. 네. 자, 파워 꼽는 곳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생긴 거는 옛날 겁니다. 옛날 거. 이런 거는 보통 이제 내부에 열을 식혀주는 쿨러나 이런 거를 연결하는 거고요. 이렇게 구멍이 있으시죠? 구멍. 요즘 것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얇게 생겨서 얇게 생겨가지고요. 보이시죠? 이제 이렇게 얇게 생겼습니다. 이거를 이제 하드나 SSD에 연결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아까 안 꽂았던 곳 이렇게 꼽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전기가 공급이 되는 거죠. 근데 주의하셔야 될 건, 전기가 켜져 있을 때 연결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네. 모든 장치는 전기가 꺼져 있는 상태에서 연결을 하셔야지, 전기가 켜져 있는데 연결하시면 고장이 날 가능성이 큽니다. 100% 항상 고장 나는 건 아니지만, 이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을 막 발로 차가지고 일어나라고 깨운 다음에 갑자기 달리기 시키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가만히 쉬고 있는데 전기를 팍 연결해버리면 고장 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품을 연결하실 땐 전기를 끈 상태에서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도 자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품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안 보여드린 게 몇 개가 남았는데요. 이제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서 아까 사진으로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눈으로 보고 계신 게 컴퓨터 케이스죠. 케이스. 컴퓨터 케이스인데요. 나중에는 한번 우리 실제로 조립하는 장면을 제가 직접 보여드리면서, 자, 이렇게 장착을 하시면 된다는 거를 제가 직접 실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같이 해보시면 좋은데 글을 써서 참 아쉽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케이스 부품이 하나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이 뒤에 판에 먼지가 들어가지 말라고 가려주는 것인데, 이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이 구멍이 왜 뚫려 있냐면 메인보드를 연결하기 위해서 뚫려 있는 겁니다. 보시면 메인보드 여기 슬롯들 있잖아요. 이제 여기에 바닥에 장착이 되면 이쪽 뒤편으로 여기로 이제 먼지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먼지 들어가지 말라고 요거를 결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려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려지게 됩니다. 이거를 이렇게 먼저 이렇게 대고 하느냐, 이제 그게 아니고요. 케이스에다가 얘를 먼저 연결을 해놓고 메인보드를 이제 결합을 하는 거거든요. 요거는 보통 자리가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에 결합되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소리가 너무 크니까 제가 일단 나중에 한번 조립할 때 일일이 하나씩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부품 중에 ODD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마 월요일날 들으셨다면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ODD가 뭐냐면 그런 어떤 CD란 말 들어보셨나요? 예전에 그 가끔씩 전철 타시면 뭐 클래식 CD 팔고 막 음악 CD 팔고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클래식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CD로 음악을 들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요게 바로 CD입니다. 여기에 이제 영화나 드라마, 음악 같은 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떤 기계를 통해서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보시는 거죠. 여기 이제 CD인데 이 부분이 이제 읽히는 부분이에요. 요걸 어디로 읽느냐? 요런 장치가 있습니다. 네모났죠? 특별히 투박하게 생겼지만 특별히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 앞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면 얘가 이제 열리면서 여기다가 CD를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럼 얘가 이제 기계가 그 CD를 읽어서 화면에 이제 띄워주게 되는 것이죠. 네. ODD까지 보여드렸고요. 네. 자, 보시니까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직접 만지면서 눈으로 직접 보시는 것보다는 덜 하시겠지만 구조가 이렇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조립은 하지 않더라도 한번 자리를 한번 놔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메인보드를 먼저 결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순서는 뭐 조립하는 사람마다 차이가 좀 있지만 파워 서플라이 아니면 이제 메인보드부터 결합을 하게 되니까요. 자, 둘 중에 하나를 먼저 결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의 것들을 먼저 결합하시면 자리가 부족해서 나중에 또 풀러서 막 불편해갖고 풀러놓고 다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파워 서플라이나 메인보드를 먼저 연결해 놓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지금은 끝이 아니라 나중에 실제로 조립을 하는 장면을 보여드릴 테니까요. 저런 느낌으로 이렇게 결합을 하는구나, 요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인보드가 이제 저기 바닥에 결합이 되겠죠. 결합이 되고 그 위에 이제 CPU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CPU가 올라가면 반드시 필요한 게 쿨러라고 말씀드렸죠. 쿨러가 이제 CPU 위에 결합이 되는데 그냥 결합이 아니라 여기 약품이 발라져 있는지를 꼭 확인해야 된다. 새 것들은 기본적으로 발라져 있으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결합하면 여기 걸쇠가 있는데요. 걸쇠가 이거를 이제 눌러서 이렇게 돌리면 결합이 되는 형태도 있고 나사로 돌려서 결합하는 그런 형태도 있습니다. 이거는 모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때 봐서 결합하라고 설명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면 파워를 자꾸 제가 빨리 해야 된다고 말씀만 드리고 지금 안 하고 있네요. 파워는 이렇게 위쪽에 결합을 하게 되는데 어떤 요즘 나오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위쪽이 아니라 이 바닥 쪽에 파워 서플라이를 연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무게 중심도 안 맞고 그래서 밑에다가 주는 경우는 많은데 이런 저가형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위쪽에도 다는 경우도 있다는 거. 뭐 그렇다고 지금 여러분들이 쓰시는 컴퓨터에 파워가 위에 있다고 해서 싸구려를 하는 게 아니라 옛날 것들은 이렇게 만들어져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게 파워를 달고 나니까 전설들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 보이시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자, 아까 램이라고 불렸던 메모리도 자기 자리에 결합을 하는 겁니다. 홈에 맞춰서 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돌려서 끼운다고 들어가지 않아요. 항상 홈에 맞춰야만 들어가거든요. 만약에 홈이 안 맞는데 집어넣으려고 하면 거의 부셔서 집어넣어야 될 정도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홈에 맞춰서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네. 자, 이 정도 오니까 얼추 뭔가 컴퓨터의 모양이 막 보이시죠? 네, 맞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자, 그래픽 카드. 요것도 어디다 꼽아야 될까요? 네, 바로 여기죠. 요 부분. 요 부분. 길다란 부분. 이게 PCI 익스프레스라고 부르는데 용어는 모르셔도 됩니다. 왜 용어를 몰라도 될까요? 제가 여러분들을 뭐 잊어버리실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는요 너무 간단합니다. 이게 장치들이 연결할 수 있는 홈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 끼우고 싶어도 못 끼웁니다. 그래서 잊어버리시더라도 맞는 곳에 이렇게 잘 연결만 하시면 이렇게 연결만 하시면 이렇게 꽂을 수 있다는 거. 지금 너무 대충 했네요. 네, 이렇게 꽂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하드는 어디다 연결할까요? 선을 연결해서 대충 이렇게 던져 놓을까요? 자,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쪽에 보시면 구멍들이 많이 뚫려 있잖아요. 이 구멍들은 뭐냐면 이제 하드들을 연결한 다음에 움직이지 않도록 나사로 고정해라, 이런 구멍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자, 이 아래쪽을 좀 보시면 자, 이 부분 보이시죠? 여기 보통 이렇게 하드 디스크를 결합하는 곳도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다가 하드 디스크를 이런 식으로 이제 장착하듯이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쑥. 네, 소리 들리시죠? 이렇게 쑥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나사 구멍이 이렇게 튀어나오거든요. 여기. 좀 제 눈에는 좀 여기 글씨가 써 있습니다. 하드 디스크라고 써 있는데 여기다가 딱 집어넣으시면 나사 구멍이 이렇게 딱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를 드라이버 나사를 고정하면 얘가 이렇게 안 흔들리겠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SSD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하는 슬롯, 맞는 슬롯에다가 이렇게 꽂거나 이쪽이 맞겠다. 그럼 여기다가 꽂으셔도 되고 SSD 같은 경우에는 또 바닥에 구멍이 이렇게 네 군데 있어서 이런 식으로도 이제 결합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벽에 붙여서 나사를 여기서 체결하는 뭐 이런 방식의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결합을 한다는 건 파워 서플라이, 메인보드 뭐 이런 건 정해져 있는데 이런 부가적인 장치들 하드 디스크나 아까 CD를 읽는 ODD라고 하는 거 CD 읽는 플레이어 그런 것들은 비슷한 위치에다가 잘 꽂으시면 되겠습니다. SSD도 뭐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할 수도 있고 또 뭐 자리가 부족하면 뭐 이렇게도 결합할 수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이제 일할 땐 뭐 어떤 컴퓨터를 조립해야 된다 뭐 보여드려야 된다 할 때는 그냥 편의상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막 대롱대롱 해놓는 경우도 있는데 테스트하거나 이렇게 하면 좀 별로 안정적이지 않죠. 그래서 테스트하시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정확하게 고정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다 고정을 하시면 나중에 이제 이런 전원선 한 가닥 한 가닥씩 맞는 곳에 꽂으시면 되는데 다행히도 헷갈리지 않게 이런 전원 단자들도 모양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곳에만 꽂으시면 됩니다. 네, 정해져 있는 곳에만 꽂으시면 전혀 무리 없이 동작할 수 있도록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니까 얼추 아까 막 깡통에서 컴퓨터가 뭔가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시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결합을 하고 나사를 체결하면 다 고정이 됐죠. 그 고정이 끝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 선 작업을 하는 겁니다. 선 작업. 지금은 이게 이제 고정 케이블 타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쪼매는 거. 요걸로 해놨기 때문에 애들이 이제 가만히 있는데 처음 파워를 사시면 애들이 선이 막 다 난리를 치고 있어요. 막 이것저것 퍼져가지고 그래서 정리할 때 굉장히 조심하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만약에 만나게 된다면 그때는 지금 오늘 우리가 공부한 것을 복습하는 겸 그 규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PU 규격. 그럼 그 규격에 맞는 메인보드는 무엇이냐? 그럼 이 메인보드엔 어떤 램을 또 구매해야 맞는 것이냐? 또 어떤 용도의 컴퓨터를 구매해야 맞는 것이냐? 그거의 가격대는 어느 정도냐? 이런 실제적으로 뭔가 좀 눈에 보이는 그런 정보들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컴퓨터 실습 같은 거는 직접 해보시는 게 좋은데 또 우리가 집에서 이런 조립하는 작업을 해보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만약에 용기가 있으시다면 오늘 배운 거 한번 내가 복습해 보겠다 이런 분들이 계시면 집에 계시는 이 데스크탑 이거 이제 데스크 책상에 탑 서 있다고 해서 데스크탑이라고 부르는데 요거를 한번 뚜껑을 열어보셔서 먼지가 좀 있으시면 좀 닦으신 다음에 요게 CPU구나 하면서 열었다가 닫았다가 한번 해보시고 선도 한번 이렇게 뽑았다가 다시 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요 아주 익숙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운전에 관련해서 차에 관련해서는 저보다도 훨씬 더 전문가시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차들을 운전하시면 아마 자가 정비도 직접 하셨을 거고 막 기름도 직접 넣어보고 막 기름때 묻혀가면서 하셨을 텐데 저는 지금 차에 관해서는 전혀 모르거든요. 근데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직접 해보면 별거 아니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제가 뭔가 더 할 줄 알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몇 번 해보시면 이 결합하는 것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다는 거.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집에 있는 컴퓨터들을 조금 열으셔가지고 이렇게 만지시면서 나사도 한번 풀어보고 이렇게 한번 당겨보고 또 아까 우리 수업하면서 봤던 그 파워포인트 자료 있잖아요. 한번 더 띄워드릴까요? 이런 거를 실제로 내 컴퓨터는 어떤 성능 또 어떤 세대의 CPU 성능 또 램 이런 것들이 달려 있는가 이런 거를 한번 뜯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물론 뜯지 않아도 컴퓨터 상에서 확인은 가능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웠으니까 두려움을 좀 없애기 위해서 이걸 뜯어가지고 내 그래픽 카드는 요런 모델이고 내 거는 펜이 있고 없고 이렇게도 한번 보실 수 있고, 또 하드디스크도 용량이 이렇고 실제로 무게가 이렇게 무겁구나, 이렇게 됐네요. 이렇게 이렇게 되고, SSD는 정말 가볍구나, 이 조그맣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네, 컴퓨터를 조립할 줄 알면요 정말 재밌고요. 또 실제로 우리가 직접 조립하지 않더라도 컴퓨터를 사러 갔을 때 그 판매하는 우리 가게 직원분들과 원활하게 대화를 나누시면서 나에게 맞는 컴퓨터를 살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별거 아니지만 우리가 모르면 가서 그분들에게 온전히 의지하셔야 되잖아요. 믿어야 되고,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지만, 또 그분들은 다 양심적으로 하시지만 때로는 어떤 파워 서플라이 같은 데서 가격을 좀 다운시켜서 좀 싸게 팔아보려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한테 당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걸 요구해낼 수 있으니까, 네,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좋은 거겠죠. 아마 이렇게 보셔도 알 것 같으면서도 뭐 보지 못해서 좀 헷갈리는 분들이 계실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계속 자주 보시면 아주 익숙해지시고, 이제는 어느 순간 되시면 이젠 너무 알아가지고 이제 수업 안 들어도 되겠다, 나는 이제 눈으로는 완벽하게 알았다, 이렇게 되실 수준까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트북도 조립할 수 있냐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 노트북은요, 대부분 이 대기업이나 노트북 제조사, 컴퓨터 제조사에서 완성품으로 제공을 해줍니다. 이거를 부품별로 조립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완성품이 존재하는데, 그 완성품을 사서 뜯어서 업그레이드는 할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전부 다 분해해가지고 막 일일이 다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냐? 또 그거는 아닙니다. 이 노트북은 사실은 크기가 작아야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런 이런 파워 서플라이 이런 거는 당연히 무지막지하니까 안 들어가겠죠. 그리고 쿨러 이런 거 못 넣잖아요. 뭐 두께만 보셔도 노트북 몇 배는 되니까. 네. 이런 것들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부품이 작아지고, 그래서 이 메인보드에 결합된 형태로 출시가 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대개 노트북이 있으시다면 아마 이런 SSD는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바꾸실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조그만 모양의 SSD가 아니라 하드디스크도 이렇게 작게 만들어진 하드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 제품으로 바꾸시면 속도는 더 빠르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대개 노트북이 있으시다면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성능표를 한번 보시고 또는 모델명을 확인하셔서 나중에 수업할 때 들어오셔가지고 내가 이런 노트북을 쓰는데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냐,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또 확인해서 대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제품을 뭐 제가 다 아는 건 아니지만 대충 보면 알기 때문에 또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막 혹시나 수업과 관련 없는 그런 질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꺼이 질문해 주시면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무언가를 얻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고 호흡하는 거기 때문에, 네, 함께 배워가는 그런 수업을 만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차이가 많이 나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이 데스크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조립도 할 수 있고 또 부품을 만드는데 어떤 어려움이 없잖아요. 딱 봐도 그냥 이 크기 하나 그냥 찍어내면 될 것 같고 선도 대충 정리하면 되니까 비용은 아무래도 데스크탑이 성능 대비 조금 더 쌀 수 있습니다. 노트북은 부품들을 이렇게 작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싸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노트북이 기본적으로 좀 더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 옛날 노트북 지금 버려야 하나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또 계실 텐데요. 뭐 제가 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마 요거 하나만 교체하셔도 3배 정도는 빠르게 쓰실 수 있습니다. 네, 요거 요즘에 2, 3만 원이면 구매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같이 또 호흡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함께 잘 참여해 주시는 것 같아서 많이 배웠습니다. 네, 시간이 근데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업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흥미로우셨는지 뭔가 좀 얻으셨는지 확실히 저희가 함께 하지 않으니까 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시는지 도움이 되시는지 좀 뭔가 불필요하다고 느끼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한 계속 반복하면서 같은 내용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할 테니까요. 네, 컴퓨터와 친해지는 시간, 두려움을 잊어버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또 한번 참여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수업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